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일단 첫 번째로 롯데마트의 자소서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롯데마트는 네. 뭐 일반적인 그리고 그룹 공채의 대표적인 5개 항목이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데 단 하나 빅데이터 중에 앱 개발, 앱 기획 직무는 5번 항목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 한 번씩 보면 총 5개 항목이고 무난한 항목이에요. 1번 네. 지원 동기, 2번 성장 과정, 3번 사회 활동, 4번 직무 경험, 5번 입사 후 포부인데 지원 동기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롯데마트에 전화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충 글자 수가 지원 동기인데 500자에서 600자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롯데마트, 다른 마트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지만 쓰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글자 수 그리고 단락을 2개 정도로 나누어서 왜 유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유통업이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통업 중에서도 대형 할인점, 유통업도 굉장히 분류가 많아요. 뭐 SSM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요, 이커머스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왜 오프라인 위주인 이 대형 할인점의 유통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한 단락이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롯데마트인가, 홈플러스도 있고 뭐 세이브존도 있고 아니면은 뭐 메가마트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굉장히 많을 텐데 왜 롯데마트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단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업에 대한 이야기와 회사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는 흐름이 5, 600자의 지원 동기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상적인 흐름이고, 성장 과정은 800자인데 성장 과정이니까 가치관 항목이라는 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떤 계기로 수립이 되었고 나중에 현재 인생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과정이 나오면 되고, 사회활동은 기억에 남는 사회활동이니까 아무래도 사회라는 것은 개인보다는 개인이 여럿이 모인 뭐 조직 집단과 관련된 경험이니까 그 여럿이 서 있는 활동에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이나 모습이 나오면 되고요. 그럼 직무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4번 직무 경험, 네. 지원 직무와 관련된 뭐 강점, 역량을 800자니까 한 2가지, 3가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빅데이터 앱 개발 직무 같은 경우에는 5번이 입사 후 포부가 아니라 또 한 번 직무 강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앱은 앱 기획은 직무 경험과 5번 직무 강점, 직무에 대한 그러네요. 이야기를 2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직무와 더욱더 밀접하다고 연관된 그 역량은 5번에 쓰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연관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건 4번에 쓰는 것이 어떨까. 앱 기획 직무는요. 그리고 그 외의 직무는 반드시 직무 경험에 가장 좀 자신과 직무와 좀 파괴력 있는 경험을 써야겠죠. 그리고 5번 입사 후 부분은 600자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입사 후 포부는 지원 동기를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지원 동기에서 분명히 내가 유통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느꼈고 그런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직장 롯데마트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입사 후 포부는 그래 그거 시켜줄게. 와서 어떻게 일할 건데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왜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해 본 다음에 아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꿈을 갖는 것이 나라는 지원자를 바라보는 기업 입장에서 좀 납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을 써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입사 후 뽑은데 기존의 롯데 그룹 공통 항목은 보통 막 입사 후 10년 이내 내지는 뭐 네. 팀장 아니 사원, 뭐 대리, 과장, 팀장 직급별로 쓰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조금 더 쓰기가 수월하게끔 그냥 입사 후 포부나 하고 싶은 말을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바는 600자를 보통 한 300자, 300자씩 나누어서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포부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읽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이 점까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읽히는 게 확실히 뭐 더 중요하겠죠. 일단은 롯데 슈퍼를 한번 살펴볼 텐데 꽤 간단하네요. 롯데마트보다는. 네, 좋습니다. 3개 항목입니다. 네. 근데 안 좋습니다. 왜요? 왜요? 이번 항목 글자 수가 1000자라서 2개 합치면 2000자, 2500자. 그러니까 작성해야 되는 글자 수 자체는 롯데마트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뭐 항목 자체는 적고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건데 일단 롯데슈퍼 인턴십 지원 동기를 적어주는 게 500자입니다. 인턴십이긴 하지만 보통 롯데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전지형 인턴이기 때문에 신입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500자, 600자의 지원 동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가지 덩어리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단락은 왜 내가 유통업인데 슈퍼와 관련된 슈퍼가 조금 더 마트보다 더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 고객과의 접점이 더 많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더욱더 고객과의 가까이에서의 유통을 더 선호하는지. 더 가까이 가려면 코리아 세븐 같이 편의점을 지원하는 건데 편의점과 다른 특징은 조금 더 신선식품에 대한 비중이 높은 롯데슈퍼에 지원을 하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 단락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럼 슈퍼와 관련해서도
뭐 노브랜드도 있고요. 아니면 그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슈퍼 브랜드들이 있는데 왜 롯데 슈퍼인가가 두 번째 덩어리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야 네. 됩니다. 그게 500자를 두 단락으로 구분하는 작성 구조가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강점 경험인데요. 천자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직무 경험이나 직무 강점 그리고 롯데마트의 항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천자라서 뭐 역량을 적게는 2개, 적게가 2개입니다. 많게는 3개, 4개까지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3번은 입사 후 성장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 계획인데 이게 천자예요. 이게 입사 후 후보가 천자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그냥 입사 후 뭐 3년, 5년, 10년이나 단기, 중기, 장기 목표로 세워서 천자를 채우면 제가 계속 글을 많이 읽어보지만 조금 구구절절해지고 이걸 제대로 쓰는 케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천자 중에서 앞에 한 2, 300자는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앞으로 그 롯데 슈퍼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할 롯데 슈퍼 그 직장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를 먼저 그려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롯데 슈퍼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는 앞으로 슈퍼업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한두 문장 정도로 언급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입사 후 포부지만 글자 수에 따라서 작성하는 구조가 조금 다른 거예요. 네. 롯데마트랑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어. 천자의 입사 후 포부는 앞에 약 한 2-3문장 정도의 한 단락을 슈퍼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뭐 슈퍼가 망해져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편의점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슈퍼업에 대한 전망에 한 단락 들어가고 그중에서 롯데 슈퍼는 어떤 기회나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한 단락이 들어가고요. 그 속에서 1번의 지원 동기를 살린 나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입사 후 포부가 어떻게 보면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 3번째 단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 600자에서 700자 정도를 앞서 롯데마트가 말씀드린 장단기 정도의 계획으로 뭐 쓸 수 있는 분들은 단기, 중기, 장기로 가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두 단계로 나누어서 단기, 장기 정도로 가져가시는 그 흐름을 저는 추천드리기 때문에 천자를 그냥 입사 후 포부만 드립다 써서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업에 대한 이해도나 로열티를 조금 더 보여주는 작성 전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롯데 슈퍼에 이어서 롯데 백화점인데 롯데 백화점은 또 2개 항목만 제시되어 있고 1번이 지금 우리 말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가 같이 묶여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1번이 동기와 보통 저는 이거를 동기 포부 항목이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뭐 동기 네. 항목, 포부 항목이 붙어 있는 천자를 작성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천자. 삼성 자기소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이 동기 포부가 700자로 작성을 해야 돼요. 굉장히 빠듯합니다. 근데 다행히 300자를 더 쓸 수 있는 천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이 전개할 때 크게 한 3단락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단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유통업 중에서도 왜 백화점업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면 좋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트업이 있고요. 슈퍼업이 있고 이번에 공고는 안 떴지만 편의점업이 있고요. 그렇죠. 이커머스 온라인업이 있고요. 이번에는 백화점업이 있고 또 면세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유통업 중에서도 백화점업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는지가 한 덩어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백화점 중에서도 롯데백화점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야 될 거예요. 보통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 뭐 현대 굉장히 많은 뭐 NC도 있고 AK도 있고 백화점이 많을 텐데 왜 롯데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입사 후 커리어 목표 포부는 한 단기 장기적인 목표를 해서 포부의 한 덩어리. 그래서 총 3단락이 천자로 채워지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리고 2번도 천자인데 여기는 직무에 대한 강점과 지식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롯데슈퍼의 2번 항목에서 말씀드린 최소 2개, 최대 4개까지 작성할 수 있는 직무 역량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역량 항목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잘 써져 있는 특히나 MD나 유통업 준비하신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역량 한 2-3가지 복부 태워서 그냥 네. 붙여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2개 항목. 백화점은 굉장히 좀 쉽게 출시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케미칼 직무별 자소서 항목이 좀 다르다고요? 네, 여기도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마트에서 5번 항목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여기는 항목이 다르다라기보다는 항목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1번, 2번은 공통적으로 연구지원 직무나 안전환경 직무 모두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은 성장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근데 500자기 때문에 좀 빠듯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성장 과정에서 성장 과정은 가치관 항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치관이 어떻게 수립되어지에 대한 계기로서의 사건이 짤막하게 들어가고 현생에서 지금 인생에서 가치관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정도 짤막하게 들어가는 것이 500자를 채우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성격의 장단점도 500자인데 장점과 단점을 모두 써야 되는데 제가 항상 실제로 수업할 때도 강조하는 게 글이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점 쓰고 단점을 쓸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장점은 뭐 그대로 그대로 쓰되 단점을 쓸 때 항상 보완 노력이 못해도 두세 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알고도 그대로 방관하는 건 굉장히 좋지 못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 단점이네 라고 알았으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정도는 끝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단점에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장점이든 단점이든 어떤 걸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그게 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반드시 한 줄 정도는 밝혀주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3번 항목이 연구 지원 직무는 그냥 지금 보이는 4번 항목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써달라고 되어 있고요. 안전환경 직무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달라요. 지원한 직무를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해 기술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자예요. 그래서 과정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직무 역량 항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여기 보면 과정이라는 멘트에 조금 더 저는 좀 포커스를 둔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안전환경 직무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첫 번째 기본 과정과 뭐 고급 과정, 기초 과정, 고급 과정을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밟아왔다 정도의 과정이 조금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는 용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유통업에 그냥 역량 쓰는 것과는 뭐 같은 맥락이지만 과정, 이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 항목은 동기와 포부가 500자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삼성의 700자보다도 더 타이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500자 동기 포부를 쓰려면 보통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쓰기가 녹록지 않아요. 그냥 롯데케미칼의 그 직무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왔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로 바로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작성하는 글자 수를 고려한 구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한 덩어리에 왜 내가 이 회사 직무에 지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에는 말씀드린 입사 후 포부 굉장히 뭐 한 200자에서 250자 정도로 써야 되는데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 정도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쓰되 많아봐야 두 줄 정도를 써야지 전체 500자를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쓰게 된다면 가장 어려운 게 4번 항목이 아닐까. 글자 수 때문에. 그래서 요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서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금 롯데 정밀화학의 자소서 항목인데 앞서 좀 롯데 자소서 항목이랑 조금 다르지만 다른 기업들에서 볼 수 있었던 항목 같아요. 맞아요. 기존의 롯데 방금 앞서까지 네. 봤던 항목들은 전형적인 그쵸. 롯데의 냄새가 나는 항목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롯데 정밀화학의 항목들은 전형적인 요즘 트렌드에 맞는 네. 항목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면 총 5가지 항목인데 그리고 700자로 똑같은데 1번은 본인의 가치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긴 계기 사건. 요즘에 그러니까 뭐 삼성 2번 항목 같은 경우가 그 나의 가치관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을 쓰는 건데 뭐 작품 속 등장인물도 가능하다. 아니면 요즘에 또 공공기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아니면은 뭐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책이나 영화에서 감명 깊은 맞아요. 소설을 또 물어보는 케이스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인즉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물어보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 항목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준 계기 사건.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만 쓰지 않아도 돼요.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보거나 아니면은 뭐 느꼈던 그런 사건도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내가 경험한 사건만 된다라고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간접적인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 뭐 어떤 제가 케이스를 봤는데 그 연설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걸 자신의 가치관으로 수립을 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을 인용을 해서 충분히 써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어둔 그런 작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2번은 최근 관심 있는 분야와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인데 직무 역량 항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밀화학에서 아까 생산관리나 생산 지원 쪽 직무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연구개발도 있고요. 근데 생산관리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부분, 생산 계획을 세운다라든지 아니면 네. 분량을 잡아낸다라든지 특히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타겟이 필요한 게 2번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러프한 그냥 직무 역량 항목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앞서서 제가 조금 더 과정을 강조했었던 케미칼의 항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부터가 좀 재밌어요. 낯선 환경, 위협적인 도전, 회의론, 무관심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업무 성과를 향상시킨 사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내가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다들 따라주지도 않고 그쵸. 그 뭐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그들은 나에게 무관심할까? 왜 그들은 회의적일까? 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에 네.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분석이 끝났으면 아 이래서 회의적이구나. 그러면 이 점들을 보완해야겠다. 근데 여기까지만 항상 많은 분들이 쓰시는데 왜 그 보완이 그 회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까에 대한 두 번째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700자기 때문에 글자 수가 넉넉합니다. 두 개의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글이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4번도 재밌어요. 적당함을 넘어 최고의 기준에 스스로 도전하고 네. 요구받은 것 이상의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서 정량적인 성취를 이뤄낸 사례입니다. 이거는 SK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이게 최고 수준의 목표.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 롯데는 700자이긴 한데 이거는 크게 뭐 SK 아마 쓰실 거예요. 롯데 정밀화학 쓰신 분들은 SK 이노베이션 쓰실 겁니다. 네. 아니면은 못해도 하이닉스는 쓰실 거예요. 그냥 복수와 붙여넣기해도 돼요. 700조로 줄여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기존의 롯데 정밀화학에서 바뀐 항목 이 항목이 SK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저는. 요 멘트 자체가 최고 수준의 목표.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복구를 해도 된다고 보고 대신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정량적인 성취라는 멘트가 있어요. 그 정량적으로 숫자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달성했는지 몇 프로 아니면 얼마 정도의 수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조금 주의사항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5번 항목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고 역량을 발휘했던 사례 뭐 경험을 쓰는 건 당연히 알 거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 이것도 여러분들만의 정의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저는 항상 앞서서 1번 항목처럼 열어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물론 여기서 요구하는 건 커뮤니케이션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게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 고객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만나는 고객, 내부 고객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조금 더 재밌게 생각을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하나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서, 원리, 원칙, 정책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차별화된 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네네. 왜냐하면 이게 3번 항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무관심이나 회의론을 그쵸. 어떻게 내가 극복했는지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협업 경험, 무슨 경험을 쓰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 원칙, 규정, 매뉴얼, 프로세스와의 네. 커뮤니케이션도 창의적인 접근으로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열어두면 좋을 것 같다는 항목으로 5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롯데 지원자들한테 좀 하실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요점 담아서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돼요. 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오토리스나 렌탈은 그냥 방금 말씀드린 그 전형적인 롯데의 항목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걸 축복의 기회로 삼고 모두 지원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